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합계 출산율, 인구 대체율 제대로 알아보면 아파트 쇼핑 못할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계적으로 지금 출산율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어떤 지역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파란색 계통만 문제가 좀 됩니다. 캐나다, 그리고 일부 유럽,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자, 요 정도가 심각한 문제 지역이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은 생각보다는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자, 유럽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 오른다고 하지만 영국, 프랑스 요런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자,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의학의 힘으로 수명이 연장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 아직까지는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은 굳건하다. 자, 개소리죠. 개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일본. 자, 지금까지 심각했던 것은 일본. 자,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나라는 한국. 자, 그리고 인도마저도 최근에 살짝 문제가 발견되었다. 자, 요렇게 뉴스가 있는데, 자, 일본과 인도에 관련된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본 관련된 뉴스. 역대 최소 기록한 일본.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에서 태어난 아가는 약 59만 6천여 명인데, 자, 이게 역대 최소치라고 합니다. 역대 최소 출생아 수. 자, 지금 보면은 한국이 출산율이 0.8 정도, 그리고 일본이 1.3 정도 되는데, 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자, 일본은 1.3이나 되는데,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자, OECD 평균 또 1.6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일본은 1.3. 자,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어떻게 최소치를 기록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합계 출산율 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내려보면 한 여자가 가임기간 15에서 49세, 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1.3, 한국은 0.8. 자, 그런데 일본이 왜 최소치? 요것은 가임 여성 숫자가 이미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성 비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계와 노계를 도입 좀 하겠습니다. 자, 영계가 3마리밖에 없습니다. 노계는 빡짝빡짝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영계만 애를 낳을 수가 있는데 3마리의 영계가 출산율 1.3. 자, 그러면 3을 곱하면 4 정도 되죠. 4. 3마리가 4마리를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반은 수컷이고 반은 암컷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계 3마리가 병아리, 여자 병아리 2마리를 낳은 그런 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겠죠. 자, 그런데 최소치는 웬 말인가? 자, 이것은 자, 영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자, 여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노계가 빠글빠글하고 영계가 3마리밖에 안 되니까 자, 이미 영계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영계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최소치 찍는 거죠. 자, 다음은 인도 인구 대체율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14억 인도 인구 정점 달했나 합계 출산율 2.0명으로 뚝. 자, 행복한 고민이죠. 인도는 참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인구 대체율은 2.1명이니까 2.1명보다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였다는 것은 향후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021년 지금 14억 정도 되는데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보다도 낮아져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2060년까지는 인구가 늘어서 17억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요것은 의학의 힘이죠.
평균 수명이 올라가서 17억까지 올라가는데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00세가 200세 되고 300세 되고 자 이럴 수는 없죠. 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7억까지 찍고 그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 이후에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인구 대체율 보겠습니다. 인구 대체율은 인구 대체 출산율의 줄임말이고 대체 출산율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의를 내려보면 인구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다. 자 그러니까 인구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구 대체율 이상의 합계 출산율을 보여야지 인구수가 유지 또는 증가가 가능하다. 자 요런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략 2.1명이라고 합니다. 자 인도도 2.1명이죠. 요것은 2.0이 아닌 이유는 성비, 자 남녀 성비 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2.1명을 낳더라도 중간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사망과 성비 때문에 대략 2.1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 한국 합계 출산율 2.1명 되더라도 인구가 감소되는 나라죠.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 그 숫자가 그러니까 0개의 숫자가 적어서 합계 출산율 2.1명 되더라도 인구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합계 출산율 1.3, 한국은 0.8. 자 일본 심각하고 한국은 너무 심각합니다. 자 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빠글빠글한 노개 3마리밖에 안 되는 영개. 자 그런데 합계 출산율 자 2.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없고 남녀 성비가 1대1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영개 3마리가 병아리 6마리 낳으면 인구수가 유지는 되는 거죠.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 자 이렇게 낳으니까 결론적으로 암컷 3마리가 암컷 3마리 낳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자 요런 겁니다. 암 병아리 3마리 그리고 영개 3마리 노개는 빠글빠글. 자 그런데 병아리가 영개가 되고 영개는 노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빠글빠글 하던 그 노개가 없어지면서 자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 자 특히 한국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 유지 해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제가 봤을 때 인구 유지 해법 자 일단은 건전한 이민이 있습니다. 건전한 이민 자 잘 사는 사람들을 이민 받아야지 건전한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될 건데 자 잘 사는 사람들 이민을 받으려면 코리아를 국가 명칭을 바꿔야 될 겁니다. 자 유나이티드 뭐 어떤 나라 국가명을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OECD 평균이 출산율이 1.6입니다. 자 선진국도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직은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가 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에 선진국들도 인구 감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 1위 인구를 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하겠죠. 우리나라 인구가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인구 뺏길 수도 있고 인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구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이미지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자 실상은 어떻든지 간에 이미지를 미국 이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죠. 자 일단은 우리나라는 국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 세계인의 언어 영어가 아니고 자 그리고 이미지가 비교가 안 되죠. 자 내가 외국인이다. 자 그러면 한국 갈래 미국 갈래 거의 대부분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하면은 우리가 불리하죠. 자 그러면 남은 방법은
노동력 착취 이민밖에 없죠. 자,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이민 받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자,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므로 좀 차별받고 이러면 분노 폭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범죄 도시가 됩니다. 최악의 선택이죠. 유럽에서 그 테러 발생하고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노동력 착취 이민, 자,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은 최악이다. 자, 그러니까 인구 유지 해법이 뾰족히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합계 출산율, 인구 대체율, 자, 요 조합을 절묘하게 이용해서, 자, 제가 기막힌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학의 힘으로 남녀 성비를 남자 하나에 여자 100으로 맞춥니다. 자, 가능하죠? 아예 가능합니다. 자, 출산 전에 다 알아보고 진행하면 되니까, 자,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자 한다면,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일반 수탉을 좀 두 건을 씌웁니다. 자, 한마디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자, 한 명의 남자는 100명의 여자와 결혼한다. 자, 요걸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자, 1대 100으로 맞추는 거죠. 완벽하게. 생물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남녀 성비 1대 100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00마리랑 결혼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매직이 시작됩니다. 인구 대체율이 1.01이 됩니다. 일반적인 나라는 인구 대체율이 2가 넘어가는데, 요렇게 남녀 성비를 1대 100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인구 대체율이 1.01이 됩니다. 자, 물론 사망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1.0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산율 1.01만 맞춰주면, 자, 암탉 100마리가 101마리의 그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요 중에 수컷 한 마리, 암컷 100마리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그 영계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 자, 그래서 1.01 요걸로는 부족하고, 자, 출산율 1.5 정도만 맞춰주면은 인구는 폭발합니다. 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출산율 1.5만 돼도 인구는 폭발입니다. 자, 그러면 1.5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1.1이나 1.2 정도만 맞춰주면은, 자, 인구 회복은 시간 문제죠. 자, 엄청난 발견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 어릴 때가 생각납니다. 자, 어릴 때부터 제가 요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자, 제 어머니는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나중에 네 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어라. 자, 밥 먹어라. 자, 맞습니다. 지금 밥 먹어야 됩니다. 자, 요런 이야기는 헛소리죠, 헛소리. 자, 오죽 방법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리겠습니까? 자, 요 이야기에는 인구 대체율과 합계 출산율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정리하려고 일부러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지어냈고, 자, 요러한 방법이 성공할 수는 없겠죠. 자, 그 이야기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자, 앞으로 인구 절벽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의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정치권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 이런 상태라면 인구 절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수조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수조 모형 부동산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자, 수조 모형의 핵심은 저 파란색 물인데, 저 물은 전세 구조를 설명할 때는 저 물은 전세 총액이 되고, 월세 구조를 설명할 때는 월세 총액이 됩니다. 자, 전세 총액이라면 저것은 유동성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월세 총액이라면 저 물의 양은 소득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세 총액도 그렇고 월세 총액도 그렇고, 자, 특히나 월세 총액 보시면 소득의 함수인데, 소득과 관련된 GDP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수. 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은 소득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총액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그 소득이 아니라 총액. 자, 월세 총액이 줄어들겠죠. 자, 같은 이유로 전세 총액도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줄어들면은 수조 모형에서 수조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세, 월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매매가도 내려가죠. 자,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폭이 넓은 저 부분이 똘똘한 한 채입니다. 자, 똘똘한 한 채도 자, 결국에는 전월세가 높아서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수위가 내려가면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똘똘한 한 채도 타격을 받습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면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좋은 지역은 엄청나게 더 올라가고 안 좋은 지역은 폭락을 하고 말이 안 되죠. 자, 수조 모형. 자, 저걸로 대부분의 부동산 현상이 설명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동네는 잘 사는 동네, 옆 동네는 못 사는 동네. 자, 인구가 줄면서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월세가 1,000만 원이고 옆 동네는 50만 원이더라. 자,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옆 동네로 이사 가실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자, 저는 100% 이사를 갑니다. 자, 이사만 가면은 한 달에 950만 원 세이브가 되는데 누가 안 가겠습니까? 자, 수조 모형, 수조는 서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줄면은 똘똘한 한 채도 답이 없습니다. 자,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 투자는 주의하자. 수출 중심의 회사, 그러한 회사 주식 투자는 오케이입니다. 자, 그런데 수출이 안 되는 회사, 자, 플러스 부동산 투자는 조심하자. 자, 부동산 잘라서 수출할 수도 없죠. 자, 그거 어떻게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의 부동산 투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자, 지금 종부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자, 다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잘 살면 좋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인구 절벽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 자, 이런 것들만 지금 생각하는 국가, 그러한 국가에 한 말씀 드린다면 자, 영화 곡성에 나오는 말이죠. 멋이 중헌디. 자, 인구 절벽, 모든 가치 위에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것 위에 인구 절벽을 놓고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 큰일 난다. 자, 부동산도, 자, 아파트도 폭락입니다. 아무리 똘똘한 한 채도 자, 폭락입니다. 수조 모형에서 보셨듯이 자, 옆에 집이, 멀쩡한 옆에 집이 월세가 10,000원이고 우리 집이 1,000만 원이면 자, 이사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인구 절벽이면 모든 부동산은 자, 모든 아파트는 다 맛이 간다. 자, 제발 인구 절벽 관심 좀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